네, 스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행자 문화인데요.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기는 하는데 실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사실 되게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평등하거나 좀 민주적이거나 이런 가치들이 좀 존중되면서 불교에서 이제 그런 가치들을 재발견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계급에 상관없이 카스트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제 마음을 닦을 수 있고 그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설하셨고 실제로 당신께서도 왕에서부터 또 아주 그냥 어린 사미들까지 또는 길거리에서 만난 이들까지 이제 그 진심으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물어오는 이들에게 이제 설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교 문화에 대해서 원래 불교는 아주 민주적이고 평등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또 가져오신 분들이 행자 문화를 이해하기에 또 되게 낯설거나 이거는 그냥 유교 문화나 군대 문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고요. 저도 그런가 했는데 또 막상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출가자들을 교육하시고 승가를 교육하시는 걸 보면 또 되게 엄격하게 훈육하고 또 엄격하게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당시에 외도 수행승들이 귀의를 할 경우에 또 일정한 관찰 기간을 두셨거나 아니면 출가자들이 이제 의지 기간 동안에 되게 은사 스님의 이제 바루나 가사를 챙기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시봉하는 것들이 율정에 나타나 있는 걸 보면 또 한편으로 이게 불교의 어떤 교육 방식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 생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큰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행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어, 좀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님으로서 이제 생활하기 전에 좀 세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좀 출가자로서 스님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좀 이래 변화시켜가는, 좀 적응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행자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지만 그 외도들이 만약에 출가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출가할 때는 그 20세 넘은 비구들, 20세 넘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비구계를 줬죠. 그래가 바로 스님이 되고, 스님이 된 다음에 한 5년까지는 그 은사 스님 밑에서 그런 이제 스님으로서 살아야 될 생활을 지도받고 그 교육받는 기간이 꼭 있어야 됐거든요. 그 5년간은 무조건 은사 스님 허락 없이 떠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은 지금도 남방불교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이제 행자 생활과 좀 대비될 수 있는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근데 우리나라처럼 출가 전에 한다기보다는 출가를 하고 나서 비구계를 받고 나서 이제 한 5년간 하는 거니까 조금 맥락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출가자들 중에서 이제 외도에 좀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인가 그 정도를 지켜보잖아요. 비구계를 주지 않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봐서 그래도 견해가 이제 좀 바뀌고 출가자로서 생활할 수 있을 만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계를 주는 방식으로 했다는 걸 보면 그게 지금 이제 행자 생활의 한 모티브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출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견해가 이제 되게 바른 견해를 이제 이렇게 배워서 그 바른 견해를 이제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외도의 견해가 꽉 차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른 견해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잘 안 바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질문자가 말한 그 이제 부처님 당시의 어떤 모습이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행자 이런 개념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우리가 세속 생활도 좀 출가 생활과의 그 중간 과정을 좀 둠으로써 이게 이제 수행자의 어떤 삶을 좀 적응도 하고 또 정식으로 출가하기 전에 좀 견습 기간으로서 이제 내가 이 출가 생활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출가자가 되면은 이제 제가자들한테 또 이제 뭐 신분이 좀 제가자에서 출가자의 신분도 달라지고 또 스님으로서 또 존중받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 행자 생활할 때는 제일 큰 게 이제 우리가 이 수행할 때 가장 또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남에게 환대받고 싶고 남보다 더 대우받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또 남들이 하기 싫은 것보다 좀 이렇게 좀 폼 나는 걸 하고 싶고 이런 게 일반적인 마음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행자 생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속에 살면서는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을지라도 이 출가자의 삶을 살면서 조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남들에게 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도 살아보고 좀 약간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되게 이제 좋은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면은 아무리 이제 밖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행자 생활할 땐 똑같거든요. 그냥 허드렛 일 하고 스님들 이제 또 시봉도 하고 이러면서 그 복도 많이 쌓게 돼요. 또 출가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공덕도 많이 짓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또 그렇게 내가 이제 밖에서는 대접받다가 조금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거기서 올라오는 자기 마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관찰함으로써 또 우리가 자기 마음이 이게 그 어떤 좋은 환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 좀 뭔가 약간은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있던 속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내가 왜 뭐 밖에서 대접받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어떻다는 거를 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속과 출가자의 그 사이에서 그런 기간을 좀 가짐으로써 뭐 공덕도 쌓고 지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하게 이제 보는 그런 것도 배우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이 뭐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좀 행자가 좀 다소 군대 문화나 이런 이제 좀 다소 강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행자를 절의 일꾼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화가 있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이제 자기 그 행자 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고 수행의 어떤 관점에서 그런 걸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이런 행자 생활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정말 자기가 세속에서 보지 못했던 자기 마음 상태를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출가자의 삶을 조금씩 이렇게 익혀나가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익혀나가는 것도 있고 또 스님들 이제 먼저 출가한 스님들을 이렇게 시봉함으로써 그 어떤 복도 짓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질문자가 언급했듯이 부처님 당시에도 처음 출가해서 한 5년까지는 은사 스님이 어디 갔다 오면 이제 발 씻을 수 있는 물도 떠다 주고 뭐 계속 은사를 시봉하는 그런 시간이 5년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임되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뭐 그런 일들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 문화에서는. 그래서 행자 생활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축약해서 많은 걸 하게 되는데, 거기 행자 생활 속에 그런 부처님 법과 그런 수행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뭐 수행하는, 앞으로 스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공덕도 많이 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세속에서 살아오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심하는 거, 이렇게 그런 내가 뭐 대접받거나 좀 천대받거나 그런 삶이든 관계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굳건한 그런 마음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이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반대로 이제 행자 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좀 안 경험하던 환경, 낯선 환경에서 힘들다 보면 또 그거를 이겨내고 인욕하는 힘은 강해지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또 자기로 여기고 난 이걸 해낸 사람이야 라든가 또 못한 사람을 깔본다든가 자만이 붙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또 그 생활 자체에 너무 이렇게 젖거나 그 원래의 목적을 좀 잊거나 여러 가지 또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행자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은 이제 마음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어떤 게 좀 만약에 행사 생활한다면 첫째는 이제 아무래도 행자 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세속적인 그 견해 잣대로 이 생활을 막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 뭐 다 평등한데 왜 나는 이런 거 하고 나는 이래 허드렛 일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또 이거는 내가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봐서 맞지도 않는 일인데 왜 이런 걸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땐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이제 분별하는 게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판단이. 근데 이제 행자 생활 때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분별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 행자 생활에서 외부 대상을 분별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 내가 볼 때 불합리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좀 관찰하는 그런 게 훨씬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뭐 불합리한 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이제 그런 뭔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거를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정화시켜 나가다 보면 내가 세속적인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번뇌들이 가라앉다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세속적 기준을 보면 계속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출가 생활, 이제 행자 생활 하다 보면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소 이제 행자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약간 이제 안주하거나 그냥 행자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처음 출가할 때의 어떤 자기 그런 발심한 거, 초발심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출가할 때 그런 동기, 내가 어떻게 출가 생활하는, 행자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내가 이 행자 생활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같이 행자 생활 하는 사람들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행자들 사이에 또 내가 먼저 출가했다고 뒤에 온 사람을 함부로 한다거나 막 나를 막 내세운다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훈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마음도 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에서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가자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밥 먹는 거라든가 예불 때라든가 뭐 이런 어느 정도 그 기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지. 그게 완전히 수직적이고 내가 윗사람이니까 너를 막 내 맘대로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앉는 데 이런 순서라든가 그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제 서열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금 먼저 행자가 됐다고 하행자를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행자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그 세속적인 그런 이제 견해를 이 출가자의 출가 생활에다 자꾸 비춰서 이 세속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계속 분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화만 나지 자기 이제 수행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행자 생활이라는 것이 좀 어떤 자기 수행의 어떤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되게 이제 그 행자 생활 동안 많은 공덕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중에 이제 성가 출가자의 일원이 됐을 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걸 배우는 그러니까 이 조화를 깨기보다 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 저기 세속적 견해 그러니까 행자 생활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견해로 보는 거 얘기하셨는데 그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사실 되게 많은 이제 행자 생활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다들 이제 뭐 나는 법을 크게 펴고 싶은 마음, 진리를 정말 찾고 싶은 마음, 뭐 그런 수순한 발심으로 하신 건 맞지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은 자기가 경험했던 세속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해서 나는 이러한 구도의 목표를 달성하겠어 또는 어떤 법을 펴는 뜻을 달성하겠어라고 들어왔는데 되게 많은 충돌이 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자 생활을 하시기 전에 출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이제 뭐를 조금 준비하고 어떻게 이런 자기의 견해들을 점검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그 출가 전에 잘 준비하는 길일까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심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출가 전에도 자기가 수행도 좀 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활하고요. 실제 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그 내부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출가 전에 또는 행자 생활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그렸던 그 어떤 그 방향을 고집하게 되면 현실의 조건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집단에 가서 뭘 배울 때는 일단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분별하지 말라기보다 좀 판단을 좀 천천히 하는 거죠. 지금 닥치는 그 상황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불만이 쌓이고 화가 쌓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가 아직 판단하는 게 미숙하고 아직 그 수행자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어른 스님들이 옛날에 처음 출가할 때 좀 뭐 이런 한마디 해주신 말들이 마음을 잘 쉬어야 돼. 되게 쉬운 말 같지만 막상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출가자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좀 내가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생활의 흐름을 좀 파악하게 되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래 생활하는 동안에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약간 수용하는 자세로 그걸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이제 좀 충돌이 덜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출가 생활을 해본 게 아니니까. 그 기준에서 안 맞는다고 이거를 막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그런 사람 오래 못 버티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생각보다는 좀 이 생활을 조금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좀 자기 생각을 내놓고 그걸 우리가 보통 하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행자 생활 때 하심을 되게 강조를 하는 게 무조건 뭘 해도 다 받아들이라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하지만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이걸 봐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걸 보면 계속 불만이 생기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행자생활만 그 기간만이라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이야기하시면서 들은 생각인데 만약에 스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게 막 제가 가졌던 그 어떤 견해들이 또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가면서 그 과정들이 요게 그냥 내 생각이라고 했지만 그냥 생각이었을 뿐이고 또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그럼 되게 많은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지혜가 개발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견해가 있고 자기 견해가 있고 이 견해가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견해를 가지고 보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잘 알질 못해요. 네. 그리고 탐욕이 원래 욕망을 쫓아가던 사람이 욕망이 없는 삶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 삶의 패턴을. 근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자기 견해로 살다가 이걸 놓고 다른 견해와 또 욕망을 버려진 그 삶을 경험해보면 이 두 가지가 비교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 생각이 좀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이 생각을 고집하면서 이걸 아예 안 보려고 하면 이쪽 이제 바른 견해가 달라진 거라든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익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잖아요. 여기는 아직 세속적으로 보면 경험하지 못한 세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으로 가는지를 좀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면 그때는 충분히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다른 삶, 출가자의 삶이나 행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기 전에 벌써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배워질 수가 없는 거죠. 스님 그럼 반대로 막 이제 이렇게 그러면 좀 떨어져서 한번 그냥 내 생각을 좀 뒤로 밀어두고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더라도 막 못 견디겠고 이거는 내가 그래도 고집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게 꼭 나쁜 일이기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너무 중요시하고 이거 없이는 막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울 만큼 이걸 꽉 쥐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뭐를 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되게 좋은 일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렇게 수행으로 이제 많이 전환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 마음 상태를 아,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쪽으로 가면 그것도 이제 수행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했듯이 이 이제 행자 생활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자기를 계속 관찰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그러면서 그냥 단지 우리가 이 무조건 복종해라가 아니라 이런 세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환경에서 좀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그 자기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어떤 견해에 고집하고 있고 뭐를 지금 집착하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화가 많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슬슬 가라앉다 서서히 이제 빛바래다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이제 세 속에서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과 이제 행자 생활하면서 이 만들어지는 이 사고 방식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참 훨씬 수성하고 이것이 이 방향이 맞구나 하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계속 이걸 저항하고 자기는 보지 않으면서 바깥에 대상의 문제로만 계속 돌리고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행자 생활을 끝까지 하기 좀 힘들고 오히려 이제 자기 발전은 좀 어렵죠. 근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자기 대상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아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통찰하는 계기로 삼으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스님. 질문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